30대가 되면요, 돈에 대한 고민의 질이 확 달라지죠. 나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지? 이런 막연한 불안감,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? 그래서 오늘은요, 그냥 돈을 모으는 기술, 이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재무적인 미래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건축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부의 청사진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? 왼쪽을 보면 우리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, 그러니까 체감 정년은 오히려 40세 전후로 확 줄었습니다. 삶은 길어졌는데 돈 버는 기간은 짧아졌다. 이 엄청난 격차, 이걸 대체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재무 설계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젠 뭐 정부나 회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재무 계획을 건축에 한번 비유해 볼 거예요. 먼저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청사진을 그리고요. 그 다음엔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싹 제거하는 기초 공사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자산을 불려나갈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요.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 부를 이어줄 유산을 설계하는 순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청사진. 모든 위대한 건축물이 그렇듯이 시작은 바로 정확한 계획, 청사진에서부터 출발하죠. 우리의 재무 계획도 똑같습니다. 첫 단추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네, 이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재무적 미래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청사진부터 기초공사 기둥 세우기 그리고 유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완성해 나가는 여정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단계, 기초공사입니다. 아주 마친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땅속에 숨겨진 지뢰부터 제거하는 거죠. 재테크도 정말 똑같아요.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부터 확실하게 제거하는 겁니다. 재테크의 제1원칙, 뭘까요?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. 바로 빚부터 갚는 건 이게 최고의 투자라는 겁니다. 우리는 보통 뭐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 상품 없나 맨날 찾아다니잖아요. 근데 사실 돈이 생길 때마다 빚을 갚는 것만큼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재테크는 없습니다.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 숫자에 숨겨진 진실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연 7.5% 대출이랑 연 6% 예금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언뜻 보면 금리 차이가 1.5%밖에 안 나 보이죠? 그런데 말이죠. 예금 이자에는 16.5%나 되는 세금이 붙어요. 그럼 실제로는 5%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. 반면에 대출 이자는 그런 거 없죠. 결국 실제 금리 차이는 3%까지 벌어지는 거예요. 이게 5천만 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무려 1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엄청나죠?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건요, 사실상 세금도 안 떼는 연 7.5%짜리 초량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 기초공사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, 정말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빚보증과 투기입니다.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요,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재무계획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빚보증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, 법적인 허점이 있어서 그래요. 돈 빌려준 사람이 원래 돈 빌린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하고 다짜고짜 보증인인 나한테 와서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 돈 빌린 친구한테 재산이 떡하니 있어도 그거 놔두고 내 월급이나 내 집부터 압류할 수도 있어요.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철칙이 있습니다. 친구는 믿어도 그 친구가 처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믿어서는 안 된다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자, 또 다른 블랙홀, 바로 데이 트레이딩입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1,000만 원으로 매일같이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. 그럼 1년 뒤에 내 원금의 73%가 수수료랑 세금으로 그냥 녹아내려 버립니다.
내가 돈을 벌었든 잃었든 그건 상관도 없어요. 이건 실력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냥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. 이 게임은요, 투자자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증권사랑 정부만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. 자, 이렇게 땅속 지뢰들을 다 제거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그 위에 우리의 부를 굳건히 지탱해줄 튼튼한 기둥들을 세워야죠. 장기적으로 부를 쌓아 올릴 핵심 전략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의 재무 구조는요,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전략적인 주택 마련,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보호 장치,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설계까지. 이 세 기둥이 우리 집을 튼튼하게 받쳐줄 겁니다. 자, 첫 번째 기둥, 바로 주택입니다. 여기서 정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혹시 분양 아파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요, 중도금을 미리 내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건설사들이 연 7% 정도의 꽤 높은 할인율을 주거든요. 이게 세전 7.5%짜리 예금이랑 똑같은 효과예요.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이 할인액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도 한 푼 안 떼고요.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낼 취득세, 등록세까지 줄어드는 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. 반드시 이 건설사가 재무적으로 탄탄한 우량 건설사인지 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보호장치입니다.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 모를 재무적인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 같은 거죠. 여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내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,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내가 없더라도 남은 가족을 지켜줄 종신보험입니다. 개인연금이 나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종신보험은 가족을 위한 최후의 안정망인 셈이죠.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 집이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. 자, 기초를 다지고 기둥까지 세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짓는 이 재무적인 집의 마지막 단계, 바로 지붕을 얹을 차례네요.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유산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돈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진정한 유산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철학을 가르쳐주는 정신적 유산, 그리고 시간의 힘을 이용해서 자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넘겨주는 물질적 유산, 이 두 가지가 함께 전달될 때 비로소 진짜 유산이 완성되는 거죠. 그 정신적 유산의 핵심이 바로 이 새로운 가족 계약을 맺는 겁니다. 원칙은 간단해요. 부모 돈은 내 돈이 아니다. 이거죠. 자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서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요.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허리띠 줄라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자금만큼은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, 서로의 미래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물질적 유산은 어떻게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?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비과세 한도인 1,500만 원을 딱 증여하고 10년 뒤에 또 1,500만 원을 증여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연 5% 복리로만 불어나도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세금 한 푼 없이 6,4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쥐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증여는요, 정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. 결국 진정한 부의 건축은요,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청사진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당장 위험부터 제거하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튼튼한 기둥을 세우거나 더 멀리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.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